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토칠성 김하현쌤입니다.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를 위한 공인중개사 기초용어 제1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대리권입니다. 우리는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거죠. 거기서 대리권을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아주 편리합니다. 먼저 대리 종류를 보겠습니다. 대리는 먼저 의무대리와 법정대리 구분할 수 있죠. 그럼 의무가 내 마음대로입니다. 의무가 뭐라고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이것을 의무랍니다. 그럼 의무대리는 내가 원해서 대리권을 주는 거죠. 반면 법정대리는 내 마음이 아니죠. 내 의사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따라 대리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의무대리란 내 마음대로 대리권 주는 거라 대리권 주는 행위를 대리권 수요 표시 또는 대리권 수요 행위라 할 수 있죠. 이걸 네 글자로 수권행위랍니다. 수권, 대리 권한을 수여했다 이 말이죠. 이게 한마디로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내 의사에 따라 내 마음대로 이 말입니다. 내가 원해서 대리권 준 게 의무대리, 수권대리입니다. 그리고 이 수권행위는 분료식 계약이죠. 분료식 행위. 특별한 방식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료식 행위입니다. 즉 실생활에서 대리권 줄 때 위임장을 주는 게 많이 있지만 위임장 안 줘도 됩니다. 위임장을 왜 주죠? 상대방이 못 믿을까봐. 만약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고 믿을 수 있다면 굳이 위임장 줄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걸 분료식 행위, 특별한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권행위 할 때 위임장 교부해야 한다. X입니다. 안 줘도 된다. 분류시켜 가세요. 한편 이제 법정 대리는 우리 의사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생긴 대리고 이건 원래 우리 직접적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 부모님 이런 법정 대리권이 있죠. 이런 게 법률 규정에 생긴 겁니다. 그럼 우린 주로 의무 대리를 위주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 종류 의무 대리와 법정 대리 두 개를 구분하셨고 수권행위는 오직 의무 대리만 나옵니다. 법정 대리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의무 대리권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중요한 거 보겠습니다. 이제 갑에게 X 부동산이 있는데 갑이 을에게 X를 팔아달라고 매도할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그럼 을은 갑을 대리해서 X라는 부동산을 팔 권한이 있죠. 그래서 을이 병을 만나서 X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이때 매매할 때 행위는 대리인 을이 하지만 그 행위에 대한 책임, 효과를 누가 지죠? 본인 갑이죠. 이렇게 매매할 때 갑 이름을 현명합니다. 자, 그럼 팔라고 하니까 을이 매매했죠. 그에 대한 책임을 갑과 병이 유효하게 책임지는 거죠. 이게 대리관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되는 게 자,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팔아달라 했죠. 그러면 을은 이때 어디까지 행위할 수 있는가가 다툼이 있습니다. 여기서 갑이 을에게 그랬겠죠. 을 당신이 부동산을 잘하니까 알아서 팔아주세요라고 매도할 대리권을 줬죠. 이렇게 알아서 팔아주세요 그러면 을이 병으로부터 중도금이나 잔금 등 대금 수령할 권한이 있는가 문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 법원은 갑이 을에게 팔아달라 했죠. 그럼 매매의 부수해서 이 대리인은 돈 받을 권한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을은 상대방 병으로부터 중도금이나 잔금 등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병이 을에게 돈을 주면 병은 의무를 다한 겁니다. 병이 을에게 돈을 줬죠. 그런데 을이 그 돈 가지고 도망쳐 버립니다. 그래도 병은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그럼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은 병에게 부동산 소유권 넘겨야 됩니다. 그리고 갑이 빨리 을 잡아서 그 돈 뺏어야겠죠. 이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갑이 대리인 을에게 부동산 팔아달라고 그랬죠. 알아서 팔아주세요. 그러면 대리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중도금, 잔금 등 수령할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병이 을에게 돈을 지급하면 병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근데 을이 도망친 건 갑과 을의 내부 관계이고 병이 관여할 바 아닙니다. 그 다음, 을에게 알아서 팔아달라고 포괄적 대리권을 주면
대리인 을은 상대방 병에게 돈 줄 날짜를 연기해 줄 권한도 있어요. 즉 대금 지급 기일, 돈 줄 날짜를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고 법원이 판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대리인에게 부동산 알아서 팔아주세요. 그러면 엄청난 권한이 생긴 겁니다. 대리인 을은 돈 받을 권한이 있다. 상대방 병이 마음에 들면 대금 지급 기일도 연기해 줄 권한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갑이 을에게 알아서 팔아주세요 그랬죠. 그럼 대리인 을이 매매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있을까요? 지금 갑이 을에게 알아서 뭐 해달라 했죠? 팔아달라 했죠. 그럼 팔기만 해야지. 그 계약을 해지할 권한 없습니다. 아니 팔라 그랬지 누가 해지하라 했어요? 따라서 이렇게 매도할 대리권을 주면 그 계약을 해지나 취소할 권한은 원칙 없습니다. 그 권한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비교돼서 시험이 아주 잘 나오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각자 대리를 공부할 텐데, 자, 대리인이 수인 여러 명입니다. 그 원칙적으로 우리 민법은 공동 대리가 아니라 각자 대리입니다. 그러니까 몰려단 게 아니라 혼자 다녀요. 그래서 깡패가 아니죠. 대리인들이 깡패입니까? 아니죠. 몰려단 게 아니라 혼자 각자 대리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만약에 본인이 숙권할 때 너희들 같이 다녀 공동으로 대리해 라고 했다면 그때는 예외적 공동 대리인데 아무 말 없이 여러 명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면 그들은 각자 대리, 각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X를 팔기 위해서 을에게 숙권행위 대리권 수여합니다. 그러면 숙권행위 받은 이무대리이죠. 그리고 갑이 다시 병에게도 X 팔아달라고 숙권행위, 그럼 병도 이무대리인, 정에게도 X를 팔아달라고 대리권 수여 숙권행위하면 정도 이무대리인입니다. 그럼 현재 대리인이 을, 병, 정 3명, 여러 명이죠. 수인이죠. 그럼 얘들은 서로 얼굴을 모를 수 있죠.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공동 대리가 아니라 각자 대리합니다. 을병정은 갑에게 이쁨 받으려고 서로 빨리빨리 팔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니까 각자 대리입니다. 각자 대리. 깡패가 아니에요. 근데 단 예외적으로 갑이 이 X가 1000억짜리라 신중히 팔아야 되니까 을병정 너희들 같이 다녀라고 했을 때 그때 예외적 공동 대리입니다. 근데 아무 말 없으면 대리인이 수인이면 원칙 각자 대리 기억하세요. 그 다음 대리권이 있다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소멸 사유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단순 암기입니다. 먼저 127조는 대리권의 공통된 소멸 사유입니다. 즉 이무 대리와 법정 대리 공통된 소멸 사유. 그럼 조문에서 대리권은 다음 각호 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죠. 이 법에 정합니다. 1호는 외워요. 본사. 본인은 사망 하나밖에 없죠. 2호는 대리인의 사망, 성년 호견 개시, 파산까지입니다. 그래서 꼭 외우세요. 본사, 대사성파 외워요. 본사, 대사성파 외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사망밖에 없죠. 본인의 성년 호견 개시하면 틀립니다. 본인은 사망 하나고, 그다음 대리인은 사망, 그리고 성년 호견 개시 또는 파산입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죽으면 상속인이 나온 게 아니라 대리권 소멸시킵니다. 왜냐면 본인은 대리인을 보고 그 자리를 선임한 거지 그 자식놈 선임한 거 아니죠. 그래서 대리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나오지 않고 대리권 소멸한다. 그 다음 대리인이 성년후견 개시받아요. 완전히 정신 또라이가 됐다. 성년후견 개시. 그럼 자기 일도 못하는데 남 일 대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리고 파산받았다. 자기 재산도 관리 못하는데 다른 사람 재산상 법률행위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대사성파입니다. 그럼 여기 한정후견 없어요. 약간 맛이 가면 대리권 소멸시키지 않아요. 성년후견처럼 완전히 맛이 가야 대리권을 소멸시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외워두세요. 시험을 위해서 본사 대사성파 외우세요. 본사 대사성파 외우면 나머지 아니담 끝나는 거죠. 자, 이 시간에는 대리권 특히 의무대리권에 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